그래서 시장이 앞으로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오늘 방송 중에서도 여러 차례 말했으니까 그냥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통화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 많냐 적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시장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이때가 딱 어때요? 지금 유동성이 확대가 된 구간이에요. 시장에 이 유통되는 돈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때요? 22년 고점을 찍고 나서 시장에서 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풀려있던 돈들을 걷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줄었죠. 근데 어때요?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지금 이전 고점 구간을 이미 넘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다시 유동성 장세로 가는 방향이다. 가고 있다. 게다가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를 했었는데 어때요?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가 아니었다면 올해 금리 인하 나왔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기싸움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트럼프는 너 이미 늦었다, 파월은 너 때문에 못했다, 약간 요런 그림이 좀 만들어졌는데 어쨌거나 그동안에는 매파적인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으나 이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의 변화, 요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지금 경제지표,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와서 정확한 시점을 지금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7월 당장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적의 변화, 그리고 실제로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장 강조를 많이 해온 게 뭡니까? 바로 이 증시 부양이에요. 증시 부양. 지금 이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것도 부동산에 갈 자금이 어디로 간다? 주식시장으로 간다. 주식시장으로 가게끔 하겠다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에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상법에 대한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이제 또 통과가 되는 그런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죠.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쉬어가다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확고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4천 간다, 5천 간다 그 수치를 꼭 가야 한다라고 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분위기 자체로도 시장을 조금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고 시장을 좀 주도하는 섹터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코스피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갑니다.
결국엔 이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HBM 공급 공백, 파운드리 적자, 이런 부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미 주가에 웬만큼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수급적인 측면만 붙어줘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 7만원, 8만원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6만원, 이 막혀져 있는 241선이죠. 요 검정색 선. 이 구간은 적어도 돌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시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2500 이제 다음 달 공개가 되는데, 갤럭시 Z 플립 7 국내용, 여기에 이제 엑시노스 2500이 탑재가 됩니다. 이게 뭐냐? 삼성전자 자체 칩 퀄컴 스냅드래곤에서 여기로 바뀌는 거죠. 자체 칩으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엑시노스가 어때요? 엑시노스 2500 요거 3나노 공정이잖아요. 3나노 공정. 그래서 이전에 수율이 안 나와서 갤럭시 S25에 쓰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 이제 국내용에 탑재를 할 정도는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설계 부문,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적자의 일부를 해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에 대한 사업부, 거기서도 역시나, 왜냐, 수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드는 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때요? 수익성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일단은 65,0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너무 크게 보진 않아도 65,000원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이제 시장 반등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반도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오늘 전력 인프라, 뭐 방산, 조선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 좀 쉬어가는 게 나타났죠. 물론 추세가 꺾인다, 막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대기 자금들 혹은 신규 수요자, 이 진입자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달라붙기보다는 이제 덜 올라갔었던 혹은 이제 시장 주도, 또 AI가 이제 결국에는 메가 트렌드로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게다가 삼성전자가 이 구간을 돌파한다, 그럼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반도체의 투심, 일선 돌파라는 것은 이 반도체 투심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앞을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제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12만원대부터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때요? 아직까지 물론 다른 테마주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40% 오른 거니까. 그래서 뭐 소형주들 매매하면서 뭐 100%를 보고 가시는 분들, 혹은 뭐 텐베거 보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뭐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량한 종목, 시총 2조 원을 가지고 있는, 시총 2조 원에 달하는 종목을 가지고 40%의 수익을 본다? 저는 상당히 좀 만족할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했었던 요렇게 하나 제대로 똘똘한 놈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3% 5%가 아닌 30에서 50% 수익 내자.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무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들어가요? 삼성전자에도 가, SK하이닉스에도 가, TSMC에도 가. 그래서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렸던 거죠. 그 많고 많은 이 반도체 종목, 이 장비 중에 왜 이거를 드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던 때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드렸어요. 애초에 15만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계속적으로 이때도 14만원 구간까지 왔을 때 뭐라 그래요? 계속 홀딩 하셔라. 그리고 이 가격대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뭐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홀딩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모든 종목에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그게 효성중공업이 됐든 일진전기가 됐든 단기 이평선 구간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홀딩 하셔라. 지금은 이 추세를 함부로 거스르는 시장이 아니다. 믿고 따라가줘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요런 흐름을 좀 기대하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삼성전자에도 공급하고 SK하이닉스에도 공급하고 또 마이크론 이 3대 메모리사에게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오시게 되면은 같이 매매를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십 %의 수익을 보고 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한번 추세를 잡으면 사실 이 수익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테마주들처럼 뭐 하루 만에 상한가 가고 뭐 그 다음 또 상한가 가고 막 3연상 가면서 막 순식간에 100% 달성하고 이런 종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런 것들은 사실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잖아요.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너무 과도한 혹은 너무 무리한 투자는 계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에는 비중 막 못 태우잖아요. 크게. 근데 시총 2조 정도 되면 어때요? 꽤나 많은 금액을 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호가도 그만큼 버텨주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비중은 이런 주도 섹터에 넣어서 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매매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포트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매매했었던 이력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물론 낮은 것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그래도 30% 이상은 수익을 내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우리는 시장이 떠먹여주는 거다. 시장이 줄 때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4월, 5월, 6월 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 먹었을 뿐입니다. 그냥 굳이 트레이딩 하지 않고 우리가 갈 만한 정책주 이런 것들 딱 골라서 담아서 실제로 수익을 낸 거예요. 끌고 갔고.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여유 있게 보셔라. 천천히 매매하셔라. 급할 거 하나도 없다. 갈만한 종목 모아가면 그 순서는 알아서 온다. 최근에 오르비텍이 그랬잖아요. 오르비텍 5월 21일 날 담았어요. 물론 최고가에 팔지는 못했지만 오르비텍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 21일이면 요날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은 최고가도 아니고 최저가도 아닌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겐 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급할 게 없다. 오히려 이렇게 바닥 구간, 완전한 바닥 구간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더 여유 있고 하단 리스크로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상방으로 훨씬 더 크게 열어둘 수 있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런 급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저도 최고가에 팔지는 못했어요. 한 5,500원 선에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5,000원 5,500원이 아니고 4,880원 4,880원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86%의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물론 끝까지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2,615원에 잡았기 때문에 얼마까지 나와? 140%까지는 나왔지만 그래도 한 달 조금 넘게 가져가서 86% 정도의 수익을 걷어냈다라고 하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원전도 조방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시장에서 주목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혼자 독주를 좀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못 오른 종목, 저평가 종목을 찾아내서 담았고 이런 수익을 걷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매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매일 단타 종목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물론 이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짧은 것도 있어요. 뭐 5%대 이런 거 있죠. STX 그린로지스나 뭐 메가터치. 최근에 뭐 이란 중동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해운주들을 움직였을 때 잠깐 단타를 한 거고 시장 안 좋을 때. 그리고 또 시장 조정 나올 때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메가터치 이런 것들 단기 매매를 했는데 요런 정도로만 하지 이게 주를 이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5% 그냥 맛보기로 가는 거예요. 정말 지루하지 않게끔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감초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메인 디쉬가 되진 않아요. 우리는 항상 최대한 수익 극대화를 가져간다. 30% 이상은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중간중간 이런 테마주들 있습니다. 뭐 좋은 사람들. 이런 것들도 어때요? 6월 5일날 잡은 거거든요. 6월 5일이면 요게 이제 첫봉이 제대로 튀어나온 시점이에요. 241선 돌파 이후. 제가 항상 수발 매매 말씀드리죠. 이평선 수렴 이후에 발산하는 자리. 그래서 요 구간에서 잡아서 수익을 또 40%대를 가져간 거예요. 뭐냐? 남북 경협주.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인디에프라는 종목 추천드렸잖아요. 요것도 지금 벌써 이제 30% 수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 가져가자는 거예요. 테마주를 하더라도 그냥 3%, 5% 불기둥 쏟을 때 급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30%, 50% 가져간다. 그리고 이제 비중을 조금 더 태울 수 있는 거,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주도 섹터 내에서 이런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이런 데에서 가자는 거예요. 제가 조선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종목도 많이 말씀 안 드려요. 어차피 뭐 5개, 10개 드려봤자 여러분들 다 못 사잖아요. 돈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대장주 딱 하나 꼽아드렸고, 방산 현대로템,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간 거는 있지만 많이 매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뭐 수억, 수십억 가지고 있으면 뭐 1억씩 해가지고 다 때려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올라가는데 하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하차를 해요? 중도 하차를. 다른 종목보다 이게 더 수익이 나는데. 그리고 복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 현대로템, 효성중공업 제시하는 종목군들의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다 비슷합니다.
그죠? 신고가를 노리는 화장품. 제가 시장 안 좋을 때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화장품 4가지 섹터 안에서만 그냥 고르면 수익이 난다라고 했죠. 코스맥스 이런 거 봐봐요.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굵직한 거 하나만 잡아도 피곤하게 내가 3% 수익 내려고 치킨값 벌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오마카세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30%의 수익이 나는데 오마카세 한번 못 가겠어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푼돈 뭐 3,000원, 5,000원, 만원, 3만원 이런 돈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보자. 그래서 다음은 반도체를 한번 보자.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오늘 시장 안 좋을 때 봐봐요. 오늘 코스닥 봐봐요. 자,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 150 종목은 어때요? 플러스였습니다. 0.39% 상승.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다른 종목군들이 다 떨어졌지만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랐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갈 때 제약바이오는 사실 크게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거 빠질 때 버텨주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들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뭔가 시원한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버텨주는, 적어도 저점을 이렇게 한 차례 좀 높여주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뭐 상법 개정에 대한 뭐 지주사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어때요?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제약바이오 2차전지 못 갔잖아요. 시장에서 소외됐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더 이상은 빠져나가지 않는 그림.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뭔가 뚜렷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직도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 최대 실적 기록, 이런 것들이 지금 재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AI에 대한 투자, 캐펙스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 수급이 돌면은 반도체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3대 메모리사에 공급하고 있는 이런 것들 아직 바닥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모아 가시면서 수십 %의 수익을 한번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